네,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노무사, 노무법인 가치 조현진 노무사입니다. 오늘 노무사 A to Z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과연 장점일까? 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노무사, 필드 노무사로서의 큰 장점 두 가지, 사업화와 충족감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의견을 주시는 동료 노무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실무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시각에 비해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강의의 이 시리즈의 전체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장점들에 관한 것을 한번 진짜 맞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적으로는 흔하게 말하는 장점들,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것만 보고 오면 절대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오해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오해가 이제 어떤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 영상이라는 어떤 어그로성에 관한 부분 때문에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과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보수,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소득 수준에 관한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위상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도, 그리고 정년. 네 가지 각각의 테마에 대해서 필드 노무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수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수에 대해서는 앞전 이제 영상에서도 2천만 원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높냐? 이건 모두 다 바라보는 이제 기준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노무사의 보수의 기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만하다. 이것도 좀 모호하긴 표현이긴 하네요. 어쨌든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안전장치 정도가 가장 큰 자격증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방에 대해서는 안정화돼 있습니다. 어쨌든 필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하우스에 있어서 최근 이제 채용의 시장들이 매우 넓어진 것도 맞고요. 특히 공공에서는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직 노무사에 대한 채용이 어려워서 몇 차례 이제 계속 지원을 받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궁금해하시는 상방을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상방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방이 정해져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한 직역인 세무사를 생각해 본다면 세무사야말로 더 사업화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상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잘 버는 세무사님들은 개원의 정도도 심심치 않게 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무사의 경우도 특수한 시장의 산재에 있어서는 정말 독보적인 수익을 매출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법인들의 대표님들이 그러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규모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아마 유튜브 채널들에서 많이 다루시는 월 매출 1천만 원, 1억에 대한 얘기들이 일반적인 기준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제 개업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과는 전혀 다릅니다. 결국 쓰임도 커지고 세금에 있어서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들쭉날쭉한 수입이라는 것은 어쨌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이제 메타가 성과의 공유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시점에서는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퀘스천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수는 이것만을 보고 들어온다면 실망할 거다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합격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셨어요. 당연히 기업이 좋고 30대는 기업과 비슷하고 40대가 되면 이제 기업 이상의 소득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 주는 급여의 수준이 올라갔고 노무사의 단가는 아주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30대까지도 비슷하다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대기업 기준의 복리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순수한 급여 면에서는 비슷하다. 채용 노무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40대는 너무 케바케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모임에 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제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된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상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회적인 위상을 사실 바라보고 노무법인에 접근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위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인지도 면에서도 그렇고 또 타 자격사에 비해서도 당연히 그렇고 위상이 높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인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는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하는 이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의 이제 보람과 만족도,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제 위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리를 했을 때에 뭐 대리인이 뭐 특히 근로자분이라면 그분이 노무사님 잘 사건이 풀렸다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의 만족도는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위상이라고 한다면 뭐 말할 것은 없겠지만, 이걸 이제 개별적인 건으로 본다면 그것도 뭐 위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곳에서 오는 이제 만족감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노무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괴롭힘이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확대된 제도들 때문에 대부분은 아시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자유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유도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뜯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초 3년 미만의 단계일 때 수습과 채용 노무사를 거쳐간다면 그때의 자유도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도 뭐 무방하겠죠. 결국 법인에서 시키는 일들을, 사무소에서 시키는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 그 책임 범위가 달라질 뿐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도는 그 시기에는 매우 낮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전연차에 개업을 하는 게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때는 못해도 3년은 버티고 4년은 버티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개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유도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시기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일들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맞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파트너 또는 이제 막 개업을 했을 때에는 그 프리랜서 신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누군가를 고용해야 그때부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프리랜서일 때의 두려움, 그러니까 일에 대한 걱정, 생각보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가릴 것 없이 일을 하게 되죠. 자유도가 있겠냐? 뭐 그걸 자유도라고 부른다면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자유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일을 다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자유도가 높지 않다. 가능성의 영역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성향이 적당히 일한다. 여기서 적당히는 뭐 기존에 받고 있던 수준의 급여 수준 정도, 뭐 한 3년 차면 뭐 7천에서 많게는 1억 정도까지 뭐 시세가 돼 있다면 그 정도 까지는 좀 어렵겠네요. 한 7천 정도를 벌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매우 쾌적하게 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어떤 적극성만 있다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유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연매출이 5억을 넘고 뭐 저희는 이제 7억을 작년도 7억이 좀 넘었었는데 단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매우 바쁩니다. 매우 바쁘죠. 하지만 이제 업무의 영역이 이제 실무라기보다는 관리도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영업 쪽으로 포지션이 가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자유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별로 초기에는 아주 없다. 두 번째는 옵션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없다. 그 다음 레벨에서는 생길 수 있다. 생기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년을 볼까요? 정년. 정년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입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사의 커리어 하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문 자격사는 점점 실력이 쌓이고 내공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축적되는 구조로, 그러니까 매출이 우상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70대, 80대도 계속 동일한 퍼포먼스로 혹은 더 많은 매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이 노무사는 시장의 진입이 빠를 수 있다는 대신에 반대로 커리어 하이도 좀 빨리 온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40대 중반? 저는 생각합니다. 1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가 커리어 하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이제 카운터 파트라고 하죠. 저의 이제 상대, 기업 측에 있는 직원분들의 연령과 나이를 생각한다면 보통은 이 차장 레벨, 그것도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초반에서 후반 정도가 이제 카운터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본인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연배, 뭐 선배 노무사분들이 오셔서 업무를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미에서 커리어 하이는 40대에서 40대 중반 정도까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엔 구조적인 부분으로 갑니다. 퍼포먼스에 대한 것도
분명 어느 정도는 적극성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체력적인 부분도 당연히 저하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업화에 대한 것들에 얼마나 내가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무사의 업역이 아주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모델들이 생긴 것이 이제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금 이제 저의 연차 혹은 조금 더 위에 있는 선배님들 8기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일을 하신 분들의 연차의 노무사 분들이 앞으로 만들어 가실 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조건부이거나 기대와 조금 다르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이제 어떤 단편적인 저의 관점으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또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는 선배 노무사님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연차 노무사님들이나 혹은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이제 드리는 어떤 정보들이 일종의 듣기 어려운 좀 정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어떤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번에는요, 누가 그러면 도대체 이 길, 그러니까 하드워크입니다. 필드 노무사에 맞겠냐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